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50대 초반의 아줌마입니다. 딸만 둘이 있는데 모두 직장생활 하느라 타지에 살고 있고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일찌감치 퇴직을 했는데 지금은 퇴직금으로 주식 투자하고 있어요. 저도 퇴직한 지는 4년 되었습니다. 퇴직하기 전에는 날씬한 편이었고 관리를 잘만 하면 젊음도 잘 유지할 수 있으려니 했었는데 오늘 거울 속에 있는 뚱뚱하고 볼살이 처진 제 모습에 한심스러웠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몰라보겠다면서 다들 나이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스트레스가 쌓이더군요. 남편은 푸짐한 제 모습에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데 유독 시대 식구들이 한마디씩 던지는 말에 빈정이 상하곤 했습니다. 남편의 누나인 형님이 그러더군요. 아이고 옳게 퇴직하더니 좋은가 봐. 얼굴이 완전 폈네. 폈어. 살이 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였어요. 저보다도 5살이나 많은 형님은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마른 체형이었습니다. 제가 참 부러워하는 체질이었죠. 먹는 거 신경 쓰지 않아도 살이 찌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그건 손아래 신우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아래 신우이는 저보다 2살 아래인데 날씬했습니다. 남편도 군살이 하나도 없이 몸에 근육만 있었어요. 흔하디흔한 중년의 뱃살은 전혀 없었습니다. 시부모님도 모두 날씬하셨고요. 저는 물만 먹어도 살이 잘 찌는 체질인데 참 부러웠었죠. 제가 직장생활 할 때에는 체중 관리를 잘 했었는데 막상 퇴직하고 보니 10kg 이상이 쪄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영장과 요가 강습을 병행해가며 열심히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독한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에 조금만 덜 먹어도 살이 잘 빠지는 느낌이었는데 갱년기에 들어서고 보니 더디게 빠지면서 어쩌다 한 끼라도 맛있게 먹는 날엔 그동안 다이어트의 노력이 모두 다 헛수고가 돼버렸어요. 다이어트의 목적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푸짐하다느니 얼굴이 좋아 보인다느니 살이 쪄서 딴 사람인 줄 알았다느니 하는 말에 자존심이 상해서 시작했었는데 어느새 건강검진에서도 없던 지방간도 생겼고 고지혈증의 콜레스테롤 수치도 고위험군에 인접해 있어서 체중은 꼭 줄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다닐 때에는 모두 다 동안이라며 다들 제 나이를 의심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남편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기까지 했고 순간 싹 늙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폭삭 젊음이 사그라들 줄은 몰랐습니다. 관리를 제대로 못한 대가였죠. 그렇게 여러 번의 각종 다이어트 비법을 시도했었는데 모두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완전 충격받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연말이라서 시댁 식구들이 조카들만 빼고 모두 다 모였습니다. 즐겁게 식사를 끝내고 커피 마시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그러셨어요. 은실이 엄마야, 너는 어째 갈수록 얼굴이 커지는 것 같다. 뭐 좋은 거라도 숨겨놓고 먹는 거니? 네 남편을 한번 좀 봐라. 얼굴에 볼살이 쏙 들어갔는데 누가 보면 너만 좋은 거 먹고 사는 줄 알겠다. 안 그러니 얘들아? 라고 하시면서 무한하게 모두들 있는데 앞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자 형님이 저한테 바로 그러더군요. 옳게 건강해 보여서 좋다는 말씀이시네. 우리 집엔 뚱뚱한 사람은 없었는데 옳게가 넉넉해 보이니 보기는 좋아. 그렇지만 남들이 보면 딱 오해할 각이니까 옳게가 좀 더 내 동생에게 신경 좀 써주면 안 되나? 마치 저 혼자 맛있는 거 다 챙겨 먹으면서 남편을 신경도 쓰지 않기라도 하듯이 말했습니다. 연타로 던지는 제 뚱뚱한 외모에 대한 말에 자존심이 상했어요. 아, 네, 제가 좀 살이 많이 찌긴 쪘죠. 그치만 그렇게 좋은 거는 은실이 아빠가 다 더 많이 먹어요. 저도 앞으로는 양질의 음식들을 먹으면서 다이어트 해야겠네요. 라고 하면서 쿨하게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바로 그러셨어요. 많이 먹으니까 살이 찌는 것이지. 네 시누이들 좀 봐라. 다 갱년기가 왔는데도 얼마나 날씬하냐? 보기도 좋고 더 젊고 아까도 밥 먹을 때 가만 보니까 네 남편은 많이 먹지도 않는데 혼자서 갈비찜에 육전에 산적에 풀떼기는 한 점도 먹지도 않는 것 같더구만. 이라고 하시면서 눈을 흘기셨습니다. 그리고는 손아래 시누이가 한술 더 떠서 말하더군요.
올케 언니가 갱년기라서 살이 더 잘 찌는 것도 있겠지만 내 경험상으로 봐서는 몸을 잘 움직이지 않아서요. 라고 말하자 형님이 바로 그랬어요. 그래, 조금 힘들더라도 집에서 부시런 떨어봐. 살이 찌나 너무 편해서 그런 거지. 애들도 다 컸겠다. 남편이 잘해주겠다. 시부모 시집살이도 하지 않겠다. 올케같이 편한 사람은 없을 거네. 난 구순된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다니냐 뒤치다거리 하느라 아직도 이 나이에 고생하느라 살찔 새가 없는데 부럽네. 그러자 남편이 그랬어요. 누나, 나는 많이 먹어도 그냥 안 찌는 체질일 뿐이야. 그건 누나도 마찬가지고. 누가 고생하긴 고생한다고 그래? 나이 드신 시어머니 모시고 다니는 것이 그렇게 불만이야? 누나도 며느리가 있으면서 그런 말을 하고 싶어? 넌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 내 며느리는 내가 부지런 떠는 덕에 아주 판에 빠졌지. 그러면서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내 며느리는 직장 다닌다는 핑계로 한 번을 내려오지 않더라. 지 남편만 내려보내고 저는 한 통이면 끝이더라고. 우리 시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말이다. 적당히 가실 때가 되었으니 자식들 성가시게 하지 말고 가셔야 할 텐데 눈치도 없다. 그랬더니 손아래 시누이가 한술 더 떴습니다. 어머, 징그러워라. 우리 시어머니가 그러실까 두렵네. 더 나이 드시기 전에 요양원 알아봐야겠네. 남편이 그러는 형님과 아가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다. 매형이 들으면 좋아라 하겠다. 아이고. 시아버님은 그러는 형님인 아가씨에게는 나이 들면 모든 것이 서럽고 삶도 미련이 많은 법이라며 이해하고 이왕 좋은 일 하는 거 섭섭하지 않게 잘 해드리라고 타일렀습니다.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시아버지에게 한 소리 하셨어요. 미쳤어요, 당신. 얘들이 무슨 죄예요? 얼마나 힘들면 저러겠어요. 자기 부모도 아닌데 때 맞춰서 잘 떠날 줄도 알아야지. 시어머니도 팔순을 접어드셨는데 남의 일처럼 말씀을 하시다니 참 묘했어요. 저야 뭐 며느리 입장이니 우리 시부모님은 며느리 힘들게 하지 않고 눈치껏 잘 가시려나 보다 하고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갑자기 생각이 난 듯 들고 온 여행용 가방에서 시부모님의 속옷 선물과 시어머니께 앙고라 스웨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올케한테 주려고 옷 좀 가져왔는데 내가 몇 번밖에 안 입은 옷들인데 옷이 나한테는 커서 말이네. 이것들도 올케한테 맞을지 모르겠어. 한번 입어봐. 라고 하면서 가져온 옷들을 늘어놓으면서 입으라고 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어요. 새 옷들도 아니고 입던 옷을 가지고 왔다니요. 거기에다가 시어머니와 아가씨가 그러더군요. 어머, 이렇게 좋은 옷들을 올케 주려고 가져오는 시누이는 너밖에 없을 거다. 그런데 이게 은실이 엄마한테 맞긴 하겠니? 올케한테 맞으면 딱 어울리겠는데? 딱 봐도 80줄 어르신들 옷 같은 정신없는 꽃무늬에 촌스러운 옷들을 버리기 아까워서 선물인 것처럼 생생 내가며 한 보따리 꺼내놓으며 입어보라네요. 내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저럴까 싶어서 기가 막히더군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도 기분이 상했는지 그러더라고요. 은실이 엄마가 거지야? 왜 누나가 입던 옷을 갖다 주는데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 라고 하면서 집어다가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러자 형님과 아가씨와 시어머니는 서로 누구라 할 것 없이 애써서 가져온 그 아까운 옷을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한다고 난리방구를 쳤습니다. 남편은 그런 형님과 아가씨와 시어머니에게 그랬어요. 내 마누라에게 남이 입다가만 옷을 입기 싫으니까 주면서 생색은 오지네. 다음에 또 이러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남편이 이렇게 하는 데는 형님이나 아가씨와 시어머니가 처음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남편과 그 때문에 다투기도 했었죠. 며느리나 올케를 천덕꾸리기처럼 여기는 생각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더라고요. 아니, 올케가 풍채가 있으니까 일부러 사이즈가 큰 걸로 가져온 건데 넌 왜 그러니? 그래서 제가 듣고 있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형님은 그렇게 제가 뚱뚱한 게 싫어요? 제가 수준 떨어지게 어떻게 철진한 놓치는 옷을 입어요? 라고 써붙이고는 꼴도 보기 싫어서 시부모님께 간단하게 인사만 하고는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생긴 것도 못생겼으면서 몸 하나 날씬한 걸 가지고 무더니도 저에게 뚱뚱하다고 우습게 보는 형님이나 아가씨와 시어머니가 정말 얄미웠습니다. 대놓고 뚱뚱한 걸 이유로 해서 비웃었던 거죠. 저는 모멸적인 체육감에 사로잡혔고 다시는 날씬해지기 전에는 시댁 식구들을 만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 후에 저는 절대로 시댁 행사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남편 혼자 보냈어요. 그리고 정말로 독한 마음으로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집에도 찾아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지 1년여가 다 된 이맘때쯤에 손아래 시누이가 수술한다고 연락이 왔더군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문자가 왔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큰일 났다며 시누이 병원에 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바로 답을 하지 않자 저희 친정어머니에게까지 전화를 해댔습니다. 마치 죽을 병이라도 걸린 듯이 말했다더군요. 하도 시어머니와 형님이 호들갑을 떨면서 남편에게 둥누수를 해서 병원에 가서 보니 단순 물혹인데 수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아랫배 통증이 싫을 경우에는 수술을 선택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형님과 시어머니가 난리법석을 치는 것 치고는 싱겁더군요. 저희 친정어머니에게까지 전화해서 손아래 시누이 문병까지 오게 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오셔서 손아래 시누이의 손을 잡고 기도까지 해주고 가셨어요. 그때가 형님과 손아래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안 본 지 1년여 만이었어요. 병실이 없어 살 수 없이 4인실 병실에 있었다는데 다른 환자 가족들이 모두 다 저를 보고 놀랐다는군요. 엄청 젊어 보여서 50대로 보이지 않았다는군요. 정확히 10kg 이상을 살을 뺐었고 계속 요가와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저를 향해서 또 외모 지적질을 할 것 같아서 조금 신경 쓰고 갔습니다. 말짱하게 누워있는 손아래 시누이는 저를 위아래로 쳐다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헐? 못 본 새 언제 저렇게 날씬해진 거야? 완전 어려 보이잖아. 말을 따로 하지 않아도 놀라는 눈빛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겠더라고요. 반면에 손아래 시누이는 얼굴이 퉁퉁 부어서 화장기 없는 얼굴에 혈색이 좋지 않아 보이니 딱 병자처럼 보였어요. 나이도 나보다 2살이나 어린 손아래 시누이인데 참 실망스럽게도 많이 더 늙었더라고요. 건강하시던 형님은 척추 협착증으로 복대를 차고 다니시고 제대로 걷지도 못한다고 하셔서 오지도 못해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오랜만에 본 저에게 그러셨어요. 간호할 사람이 없으니까 네가 와서 퇴원할 때까지 병실을 지켜라. 마치 1년 동안이나 시댁과 담쌓고 지냈으니 손아래 시누이의 병간호를 하면서 만회하라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아가씨가 무슨 큰 병이라도 걸린 줄 알았네요. 이만한 일로 저희 친정엄마에게까지 전화를 다 하시고요. 저는 바빠서 병간호할 시간이 없습니다. 몸매 유지하려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운동해야죠. 아가씨 몸조리 잘하길 바래 라고 하고는 바로 나와버렸어요. 정말 우습더군요. 자식도 없이 자궁 적출 수술을 한 주제에 무슨 큰 자랑이라고 병간호를 맡기기 위해서 저희 친정엄마에게까지 연락했는지. 저를 우습게 막 대하던 시댁 식구들에게 더 이상 휘둘리지는 않을 생각이었죠. 그리고 저는 여전히 시댁에 가지 않았고 남편 혼자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연락을 남편을 통해서 받았어요. 아쉬울 때만 줄기차게 제 전화벨이 울렸는데 받지 않았었거든요. 남편이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와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병원에 갔더니 시어머니는 폐렴기가 있어서 바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문병을 온 손아래 시누이 모습에 그야말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형제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많이 더 변해 있었어요. 수술 후 부작용인지 뭔지는 몰라도 엄청나게 체중이 불어났다고 했습니다. 뒤뚱뒤뚱한 모습으로 병실에 들어섰는데 그 육중한 덩치 때문에 보기가 참 부담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저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하고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운지 조금만 있다가 가버리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런 자기 딸의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어색하게 그러셨어요. 제가 저렇게 살이 찔 애가 아닌데 그게 모두 다 수술 후유증이다. 불쌍한 것. 저에게는 많이 먹고 게을러서 살이 찐 것처럼 말하더니 시누이에게는 수술 탓을 하시더군요. 누가 뭐라고 그랬냐고요. 괜히 통통했던 저에게 그리 비꼬고 비아냥거리며 무시하더니 날씬해져서 이뻐진 저와 시누이가 비교가 되니까 제발 저려서 하시는 말씀이셨죠.
그렇게 빈정거리고 우습게 앓던 며느리에게 부끄럽기는 했을까요? 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거기까지만 며느리 노릇을 하고 더 이상은 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인정과 도리가 그렇지가 못하더라고요. 어쨌건 몸이 아프신 나이 드신 분이니 젊은 사람이 돌보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형님이 문병을 왔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완전 할머니가 다 되었더군요. 시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을 보니 언니와 동생 사이처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링게르병 교차하러 간호사가 형님에게 그러더군요. 할머니, 잠깐만 비켜주세요. 할머니란 말을 자주 들어서인지 자연스러운지 별 반응이 없이 자리를 비키더라고요. 그렇게 날씬하던 몸매도 척추 협착증 때문에 허리를 제대로 쓰지 못해서 운동도 못하게 되니까 체질도 바뀌는 모양이었습니다. 대사장애가 있다고 들었는데 몸이 엄청 퉁퉁 불어서 더욱더 나이보다 늙어 보이고 뚱뚱했습니다. 절대 뚱뚱하지 않을 것만 같던 형님이었는데 형님도 게으르고 많이 먹은 탓이겠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또 저에게 그러셨어요. 저렇게 살이 찔 애가 아닌데 허리가 좋지 않아서 저렇게 된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허리가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게으르고 많이 먹어서 그렇죠. 형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살이 찌는 것은 게을러서 많이 먹은 탓이라고 했는데요. 특히나 척추 협착증 환자는 운동을 적당히 해줘야 한다는데 어머니도 들으셨잖아요. 맨날 아프다고 누워만 있다고요. 며느리가 문병하러 오지 않나 하고 맨날 기다린다고요. 왜들 그렇게 며느리에게 대접만 받으시려고 하는지 형님도 며느리였으면서 형님의 시어머니에게 했던 말은 잊어버렸을까요? 시어머니는 감히 자기 딸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대놓고 뼈 때리는 말을 하는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말이냐? 나이 드신 분이 눈치껏 알아서 잘 가셔야 하는데 며느리 고생만 시킨다고요. 어쩜 그런 말을 하셨던 분이 눈치도 없이 며느리 고생시킬 생각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시어머니는 무슨 말을 더 하시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바른 말을 하는 저한테는 못 당하겠다는 생각이 드신 거였죠. 그리고 한참 있다가 그러시더군요. 너도 힘들 테니 그만 집에 돌아가거라. 내일부터는 은지영이에게 병원에 와 있으라고 할 테니까 오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 시어머니는 참으로 눈치가 빠른 분이셨어요. 그때서야 자식도 없이 집에서 빈둥빈둥 게을러 터져서 놀고 자빠져 있는 거대 최고의 신위를 부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저는 병원에 가지 않았고 뚱뚱한 아가씨가 시어머니를 병간호를 맡아서 했습니다. 저도 며느리 된 도리로서 그저 완전 모른 채 할 수가 없어서 한 번씩 병원에 출입을 했는데 다행히도 완치되셔서 퇴원을 하셨고 지금은 건강하십니다. 정말 제가 날씬해지고 이뻐지고 더욱더 젊어지니까 시내들과 시어머니가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욱더 저 자신을 위해서 잘 살아야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꼭 누구에겐가에게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감과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제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죠? 좋은 연말 보내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